장거리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길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어둠보다 졸음이죠.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눈꺼풀이 내려앉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나 장거리 배송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순간을 자주 마주한다고 하죠.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쉴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운전대를 붙잡고 가다가도 결국 몸이 한계를 알려오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도 도로 위에는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잠깐 눈을 붙이고 가라는 곳이죠. 하지만 새벽 시간의 졸음 쉼터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불빛은 꺼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차도 몇 대 없고 주변은 고요합니다. 그곳에서 잠깐 잠이 들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이상하게 흐려질 때도 있겠죠. 방금 들은 소리가 꿈이었는지 밖에서 난 소리였는지 잠결에 잘못 들은 건지. 새벽 시간대의 졸음 쉼터가 무서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은 그 짧은 잠결에 들은 소리가 시간이 지나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물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새벽 졸음 쉼터에서 겪은 일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그 일은 불과 몇 년 전 제가 장거리 화물 일을 할 때 겪은 일입니다. 그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건 사고도 사고지만 결국 졸음입니다. 차가 크고 한번 몰기 시작하면 몇백 킬로는 기본이고 일정이 겹치면 하루에 1000킬로 가까이 뛰는 날도 생기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피로가 쌓여서 정신이 흐려지는 게 더 무섭기도 합니다. 운전이라는 게 집중이 조금만 풀려도 바로 큰일로 이어지니까요.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왕복으로 거의 1000킬로 가까이 뛰고 있던 날이었고 그 전부터 누적된 피로도 꽤 있었지요. 솔직히 중간에 휴게소에서 푹 쉬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휴일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이다. 집에 가서 내 침대에서 자자.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해서라도 운전대를 놓기 싫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집까지 들어가 쉬고 싶었죠. 그래도 졸음이라는 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잘 압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신호 하나 기다리는 동안 정신이 잠깐 멍해지고 음악을 틀어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오죠. 그쯤 되면 더 버티는 게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 3시쯤 도로 중간에 있는 졸음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 쉼터는 생각보다 더 한적했습니다. 원래도 새벽 시간대라 차가 적긴 한데 그날은 유난히 더 조용했죠.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도 안 보였고 그냥 불빛만 띄엄띄엄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입구 쪽이나 가운데에 차를 대고 싶지 않았죠. 혹시라도 누가 들어왔다 나가고 문 여닫고 헤드라이트 비치고 하면 그 짧은 잠도 못 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자리, 거의 구석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 차를 붙였습니다.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밤인데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었죠.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열기가 남아있었고 엔진 열까지 더해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놨죠. 잠결에 누가 손 넣을 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놓기에는 답답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누워서 잤다는 표현보다는 기절하듯 잠이 든 쪽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한계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자마자 바로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 피하고 있었고 여자는 울면서도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굴 붙잡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이 또렷하게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목소리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했죠.
여자가 거의 목이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장면이 꿈속에서 계속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꿈은 무섭다기보다 불쾌했습니다. 보통 악몽은 갑자기 놀라거나 뭔가가 쫓아오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죠. 이유도 모르겠고 끝도 안 나는 소음만 머리 안을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꿈속에서 듣던 그 소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잠이 너무 깊게 들었던 데다 막 깬 상태라 지금도 꿈속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죠. 그냥 가만히 누운 채 듣고 있었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소리가 꿈이 아니라 차 밖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한동안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 그게 실제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소리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안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잠결에 들은 꿈하고 겹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 사이로 남자들 목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 낮은 목소리였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또렷하게 안 들렸는데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남녀가 차 안에서 싸우는 소리라면 보통 더 뒤엉키고 정신없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 한쪽만 절박했고 다른 쪽은 누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의 말이 한 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진짜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을 바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말이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중간에 입이 막힌 것처럼 아니면 누가 목을 눌러 끊어버리는 것처럼 소리가 툭 꺾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싸움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눈만 살짝 굴려 옆을 봤습니다. 제 차 바로 옆에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더군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썬팅이 진하게 돼 있어서 안쪽은 거의 안 보였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차 한 대 없던 졸음쉼터 구석에 제 화물차 옆에 그렇게 바짝 붙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숨도 크게 못 쉬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가야 하나, 문 열고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아니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 차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몇 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계속 끊어졌고 남자 목소리는 더 낮아졌죠. 누가 문을 여는 소리나 몸싸움 소리 같은 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정말 범죄일 수도 있었고 제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갑자기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죠. 방금 전까지 분명 소리가 있었는데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뚝 끊긴 겁니다. 저는 그 상태로 몇 초를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옆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후진등이 들어왔고 그 차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쉼터를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동도 안 걸고 창문도 못 올리고 그냥 핸들만 붙잡고 앉아 있었죠. 심장이 엄청 뛰더군요.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곧바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분 더 기다렸습니다. 쉼터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옆차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더는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빴죠. 방금 전 일이 진짜 있었던 건지 제가 잠결에 뭘 잘못 들은 건지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결국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잘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서 있을 용기도 없었죠. 최대한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남의 일이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싸운 거겠지, 너무 피곤해서 내가 과하게 들은 걸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까지 왔습니다. 쏟아지는 피로와 졸음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는 거의 바로 잠에 들었죠. 그날 있었던 일은 더 생각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그날 꿈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생각났죠. 일하다가 잠깐 멍하니 있는데 그 졸음 쉼터에서 꿨던 꿈 장면이 확 떠오른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쓰고 울고 막 손을 휘두르던 그 장면 말이죠. 그땐 그냥 기분 나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장면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확 뒤집혔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걸로 보였던 장면 말이지요. 그게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서더군요. 제가 그날 들은 건 여자가 난동을 부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결에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거였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가 미친 듯이 악을 쓰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애걸복걸하는 소리였죠. 누군가한테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비는 말투였습니다. 잠결이라 정확히 다 못 들었고 꿈하고 뒤섞이면서 머릿속에서 엉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꾼 꿈이 이상했던 이유도 설명이 됐습니다. 꿈은 아무 이유 없이 미친 여자를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차에서 실제로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피곤에 절은 제 뇌가 제 멋대로 이상한 장면으로 바꿔 만든 거였죠. 잠든 상태에서도 귀는 박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걸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들은 건 진짜였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부터는 저는 그날 밤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차 한 대 없는 새벽 졸음 쉼터였을까? 왜 하필 제 화물차 옆, 그것도 가장 구석 자리까지 들어와 바짝 붙여 섰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더군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일부러 제 차 옆에 붙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물차는 크잖아요. 특히 제가 대놓은 자리는 제일 구석이었고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바깥쪽에서는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즉, 제 차가 일종의 가림막이 되어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뭘 숨기고 싶다면 새벽 3시 외진 쉼터에서 화물차 옆만큼 좋은 자리가 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숨이 막히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아니, 기척을 더 냈으면, 아니면 바로 시동을 걸고 불을 켜고 번호판이라도 봤으면 혹시 여자를 도울 수 있었을까? 반대로 그러다 저까지 무슨 일을 당했을까? 그 생각이 같이 따라오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죄책감 비슷한 것도 들었고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죠. 그날 제 바로 옆에서 정말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졸음쉼터에 차를 대는 방식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 구석에는 안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잠들기 직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면 그냥 참고 듣고 있질 못하죠. 무조건 눈부터 뜨고 밖부터 봅니다. 그날 제가 들었던 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남녀 사이의 미친 싸움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진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날 새벽 제 바로 옆 차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귀신보다 현실 쪽에 가까워서 더 불편하게 남습니다. 졸음쉼터는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는 공간입니다. 졸음 운전을 막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마련된 곳이죠. 그런데 새벽의 외진 쉼터는 동시에 아주 취약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적고 주변은 어둡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큰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그 옆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잠든 운전자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죠.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도 비슷한 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새벽에 휴게소 구석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계속 차창을 두드리더랍니다. 처음에는 악몽인 줄 알았고 잠에서 깬 뒤에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대요. 그런데 아침에 차에서 내려보니까 조수석 창문 아래쪽에 손자국이 여러 개가 남아 있었답니다. 흙이 묻은 손자국들이었고 창문 유리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도 있었다고 하죠. 뭔가 이상해서 휴게소 직원에게 말했더니 그날 새벽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들은 두드림은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리를 꿈이라고 생각해버렸다는 점이죠. 이번 이야기도 그 지점이 가장 찝찝합니다. 피곤하면 사람은 현실을 꿈처럼 받아들이죠. 실제로 들은 소리도 꿈의 장면으로 바뀌고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도 잠결에 이상한 감각처럼 흐려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뒤 문득 그때 들은 말이나 장면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겠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게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누군가는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졸음쉼터나 휴게소 괴담에는 이런 현실적인 불안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잠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낯선 차, 불 꺼진 주차장 한쪽에서 들리는 말소리, 새벽에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장면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의 목소리는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이 가장 피곤한 순간,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에 들은 한마디, 그리고 뒤늦게야 그 말이 선명해지는 공포. 이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찝찝함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